그 빈출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법정사건 성립 후의 법률관계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림에서 수정할 게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공식이 나와 있는 그림이 페이지로 따진다면 376, 77, 78 페이지는 안 적어져 있으니까 적어져 있다면 78페이지 76페이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 옆에가 77페이지고 한 장 넘어가면 78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또라이 구분 소리가 나와 있고 한 부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공채신시 함께 나대지마. 그 부분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건물 공유 나와 있죠. 공채신 바로 밑에. 이것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공채신 바로 밑으로 보면 색깔 표시돼 가지고 건물 공유 되어 있죠. 여기가 X입니까? O입니까? 일단 거기 찾지도 못하신 분도 있다. 공채신 먼저 찾았으면 바로 그 밑으로 눈을 한 2cm 정도만 내려가면 건물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공식에서 건물 공유 사례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니까 X가 아니라 뭐로 돼야 되겠습니까? O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아쉬운 게 사실 작년 교재가 이게 X로 돼가지고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고 올해 이거 반드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가 O로 했는데 이게 왜 X로 돼 있어가지고요. 좀 열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처음 이게 오타가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이게 오타가 났어가지고 바꿨었는데 다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상, 또라이도 되어 있고, 네, 그것만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 X를 O로 바꾼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빈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부분부터. (292페이지) 네, 역시 하단에 응용 및 오답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하여 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인정됐죠? 우측에 가셔가지고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틀린 지문인 게 저당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X. 그 뒤에 건 전부 다 되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가능하고 지상권 가능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가능하고 성명 불상자의 토지도 가능하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 부동산도 가능하고 단순 암기 부분이니까 저당권하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들 되는 것들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산점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이때는 예외가 인정이 되죠.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6번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8번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 있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죠. 시효 완성자 거죠. 이게 바로 소급표를 이야기한다. 교재에서 지금 그대로 봤던 겁니다. 근데 교재는 이제 옳은 지문 되어 있었고 이는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9번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네, 간접점유도 다 된다라는 거. 10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O라면 땡큐다 투 판례가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취득시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판례에서는 멋대로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소유권, 점유권? 예,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도 없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가 되면 시효취득자 을은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없음이 원칙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주어의 차이입니다. 주어의 차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넘어갔다. 명의신탁 해도 병 소유였는데 갑한테 명의신탁 해둔 거였다. 애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3자 해당하니까 없다. 그러면 병은 을한테 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을이 되면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명의신탁자는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자기의 권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회차를 보면 31회, 23회가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23회 지문입니다. 31회 지문은 오히려 쉽다. 왜냐하면 주어가 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23회 지문이 더 어렵다. 한번 봐보십시오. 시효기간 만료 후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는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그러면 얘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뭐라고 했습니까?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봐보십시오. 다시 해설 한번 봐보시면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소유권 이전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요게 31회 지문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가로 보시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요거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3회 지문으로 좀 더 어려웠던 지문으로 그대로 틀린 지문으로 수록을 해뒀습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입니까?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입니까? 완성 전에. 완성 후죠. 소급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명의신탁자도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국어입니다. 국어 그냥. 다음 15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듣기 전에 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5억 원짜리 큰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 없는 소유권? 네,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있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따라서 16번 작년이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5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하였다. 원 소유자 값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넘어가고요. 18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처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잘못됐죠? 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 불행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다. 19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서의 정단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의뢰 점유 계속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자가 바뀐 것도 파괴가 아니다. 파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회 형태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부동산 간, 즉 부동산하고 부동산 사이에서 부합이 인정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까 부합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 거기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건물 증축 사례가 되겠죠?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였다. 특이하기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격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4번, 원인도 따지지 않는다.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근데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부합의 시기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에 미칠 수 있죠. 됐나요?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므로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358조가 지금 임의 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의 규정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 5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경락인, 즉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잘못됐죠? 평가 여부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우리가 건너 넘어갔던 거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7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의 부합. 그 말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산 간의 부합. 그때는 주정을 따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권원행 독립성.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결국에는 지상권도 있었고 부속시켰으니까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 타인이 누굽니까? 지상권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 1단계는 통과됐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독립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소유에 속한다. 잘못됐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 10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 소유가 되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거는 독립성이 없으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임대인 소유죠. 임대인 소유인데 임차인이 매수 청구한다? 지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11번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죠. 부합하지 않는다. 1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 그때 토지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토지, 건물하고 농작물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공시방법이 없어도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무조건 신축자,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경작자 소유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이 오늘 건너뛰었던 거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부동산 고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죠. 다른 고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잘못됐죠? 법률행위니까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3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 4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를 하는 것도 관리행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라고 했으니까 X. 보존행위냐 관리행위냐하고는 차이가 크죠? 보존행위는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협의 없이도. 그런데 관리행위면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그냥 영원히 형만 쓰세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되겠죠.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6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때 소수 지분권자는 그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겠죠. 뭐도 할 수 없다.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개가 다 세트입니다, 여러분. 7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는 다시 그 임차인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걸 결정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제3자가 이 단어가 중요하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다.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작년 기출인데요. 그냥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취득 시효해버리면 이거 소유권 가져가 버립니다. 소유권 가져가 버린다. 아니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다 가정을 해보시고 누군가 취득 시효해버리면 그 사람의 소유권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 못하게 중단시키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판례 해설 읽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번 소수 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2분의 1, 2분의 1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되셨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 변경해가지고 내년에 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번 부동산 공유자 중의 1인은 그 공유물에 맞춰진 이 단어 제3자 명의의 또 이 단어 원인 무효 등기가 있다. 아까 전부 말소 청구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12번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중에 1인의 큰형, 갑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익기가 행하여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인 큰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인됐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부 말소 되는 건 하나, 그다음 전부 말소 안 되는 건 2개 중에 하나. 여기가 지금 그 2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13번 오지랖. 12번이요. 예. 문제도 있다고 답도 있다고. 맞아? 아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밑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아까 그 판례를 적어놓고 있죠. 그 공유자 큰형 갑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제외한 나머지 전부. 되셨나요? 그 말이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전부에 대한 말소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에 대한 말소는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13번 여지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소 청구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여러 가지 지문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갔더니요. 공유물 분할 나와 있고 16번 한번 봐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의뢰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확인되셨나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토지를 제가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의무 부담행위,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니까.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은 여기 그 대표 지문부터 봅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이다.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형성권이라는 거 두 개의 지문.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같은 의미.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 네,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이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다음, 집중되지 않는다.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돼 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속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혹 및 오답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한 분할 금지하는 거 가능하죠. 5년 내의 기간으로. 5년 내의 기간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 나온 거지만 등기된 분할 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지분권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면 잘못됐죠. 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죠. 근데 그때에도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일단 전제는 갱신은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은 유효하다 하면은 잘못됐습니다. 분할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반복이고 5번 보시면 공유물을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돈을 주는 것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나중에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여러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그러므로 공유물 분할의 소는 또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지들이 안 되니까 법원한테 쪼개달라고 했죠. 그래서 형성 판결에서 또는 형성의소에서는 법원에 많은 재량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방법들은 다 허용이 됩니다. 안 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의 원칙이라면 잘못됐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해서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 분할이 여러분 대금 분할입니다. 법원에 갔을 때. 경매하면 매각 대금이 있겠죠. 그 돈을 나누는 걸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조문에는 경매로 적어져 있고요. 7번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까 이미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8번 분할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하면은 X가 되겠고 해선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총전의 지분 비율대로 이 단어 그대로 전속합니다. 그대로 전속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와 총유는 우리 저기 5, 6월 과정에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문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312페이지 이건 이제 복습이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이 물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겠죠.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물권자는 주인 바뀌어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구분 지상권 지하, 지상, 상하의 공간 범위를 정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3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다시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였다. 다시 지으면 되는 거죠. 지상권이 소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번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이게 바로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최단 전속기간이 30년이죠. 그럴 때 약정이 없으면 30년으로 가는 거죠. 15년이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5번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전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전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5년이죠. 문제 있나요 없나요? 짧게 하지 못하는데 5년보다 짧게 하지 못하는데 5년으로 지금 설정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그냥 5년짜리죠. 15년짜리가 아니라. 확인됐습니까? 네, 5년짜리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단축한 게 아니니까. 단축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15년이다. 잘못됐죠? 수목은 언제나 30년입니다.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짜리로 가는 거고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다라는 거. 7번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 허용되죠. 그 판례 확인하시면 되겠고 8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시면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은 무효다. 즉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측에 10번. 지뢰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 통상의 지상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음, 법정 지상권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다.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지뢰는 요소가 아니다. 근데 이미 그때 전제는 이거는 일반 지상권, 요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 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지상권 팔 수 있죠.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지료 증액 청구권은 발생할 수가 없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등기를 안 하면 제3자한테 지상권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해야 제3자한테 대항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린 거야. 무상, 공짜. 공짜니까 증액 청구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액 청구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고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죠. 치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었다.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었죠? 네. 그래서 합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해설.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즉, 총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사례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중복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314페이지에 틀린 지문으로 보죠, 여러분.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대표 기출 지문도 봐주시고, 물론 전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1번은 아직 안 한 겁니다. 1번은 아직 안 한 거. 근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잠깐 한번 봐보면은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아직 을이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신축자 소유니까 을 소유죠. 그런데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갑소유. 법정사건의 출발점은 토지 건물 동일 소유. 근데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은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면 자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는 여전히 매도인 거, 건물은 매수인 거.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뒤에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상의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다. 법정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철거를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철거를 방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환매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어떤 단어 보였나요? 나대지.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4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면 어떤 단어? 환지 처분. 그럼 마지막 가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명의 수탁자가 어쩌고 저쩌고 성립한다 안 한다? 명의 수탁하지 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이걸 다 읽은 이유는 토지 공유 딱 나와 있으면 끝까지 가면서 어떤 단어를 찾아본다? 분할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 여기에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갑과 을이 구분설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정상인 놈인가요? 또라이인가요?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또라이죠.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갑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갑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갑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요건이 다 갖춰졌죠? 여기 가장 전형적인 경우 아닙니까?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9번하고 10번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1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미 성립하지 않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대지죠? 나대지란 단어가 안 보여도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었다. 설정 당시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 나대지다. 나대지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2번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무슨 사례입니까? 함께 사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반드시 그게 꼭 보이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함께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일괄 매수. 일괄 매수. 됐습니까? 다음 13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어쩌고 저쩌고.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출되고 나서 모의고사에 출제했는데요. 아니 공식 알면 다 푼다고 하더니 아니 홍철신 아니었나요? 홍철신 아니었나요? 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실 분 같으면 홍철새까지 외워두십시오. 신축 대신에 새로이 건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요 기출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홍철신을 찾는데 갑자기 신자가 안 보인다. 그러실 분은 홍철새까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빈출 지문으로 전부 다 지금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철새 때문에 이거 딱 웃으셨던 분이요. 2회 모의고사 12번은 또 나중에 많이 틀렸습니다. 이 기출을 모의고사로 냈을 때. 왜? 함께라는 단어가 안 보이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체를 지금 빈출로 봐버리니까 동시에 지금 확인이 되니까 그렇지 무조건 웃을 일은 아니다. 웃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 12번하고 13번에서 함께라는 단어, 신축이라는 단어, 그거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일단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립 후의 법률관계,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보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상권에서, 임차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러분 아까 우리 지상권 지문 봤지만 지상 매수 청구권 지문들 별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건 다 어디서 나온다? 임대차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임대차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